1억 8천 누명 만든 검수표. 엄마 이름 누가 넣었습니까? 6년 일한 엄마가 학부모 81명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야? CCTV 14개가 그 길을 보고 있었어. 검수표 시간이 안 맞아요. 그때 교육청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수량이 안 맞는데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리대 쪽에서는 밥솥 김이 올라오고 식판 정리하는 소리가 급식실을 채우고 있었죠. 김미숙은 납품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2026년 3월 초 한빛중학교 새학기 첫 급식 준비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미숙이 이 학교 급식실에 처음 발을 들인 지 꼭 6년이 되던 해였죠. 미숙은 아침마다 늘 일찍 나왔습니다. 밥솥에 물을 채우고 배식대 위 물기를 닦았습니다. 오늘 나올 반찬수를 머릿속으로 한번 맞춰보는 것도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에는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6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적 없었죠. 그날도 처음엔 평소와 같았습니다. 납품 차량이 다녀가고 식자재 창고 앞에 박스들이 쌓였습니다. 미숙은 검수표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 포대들이 벽 쪽에 기대 있었습니다. 납품서 첫 줄에는 쌀 40포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창고 안쪽부터 손으로 포대를 짚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비닐 포대가 손끝에 밀렸습니다. 16, 17, 18. 멈췄습니다. 22포대가 없었습니다. 급식실에 오기 전 미숙은 12년 동안 대형마트 정산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입출고를 처리하던 자리였죠. 납품서와 실물이 맞지 않을 때는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검수대로 돌아오니 행정실장 고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고명진은 검수표를 검수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실장님, 창고에 쌀이 18포대밖에 없는데요. 납품서에는 40포대로 되어 있어서요. 고명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다음 납품 때 맞추면 됩니다.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넘기시죠. 22포대 차이가 나는데 제 이름으로 서명이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명진은 서류철을 덮고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검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명란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동료 박순애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그냥 해요. 괜히 건드리면 복잡해진다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납품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쌀 외에도 닭고기, 채소, 두부, 달걀이 적혀 있었고 이달 납품액 합계가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 매달 반복된다면 6년이면 얼마가 쌓이는 건지 생각이 거기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버스 안에서 미숙은 가방을 뒤져 딸 서연의 등록금 고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채였습니다.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학교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본 것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지만 그냥 착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숫자를 봐온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 나 휴학할게. 미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밥이 그대로였습니다. 쌀 포대수가 맞지 않았던 날로부터 하루가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딸 서연이 등록금 고지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꺼낸 말이었죠.
한 학기 쉬면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 돼.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혼자 버는 거 나도 알잖아. 자꾸 무리하지 마. 무리 아니야. 아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집어 가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숫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더 무거워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밥 먹어.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낮은 울림만 부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행정실장 고명진이 미숙을 불렀습니다. 행정실 책상 위에는 검수표 서너 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고명진은 빨간 펜 끝으로 빈 서명란만 짚었습니다. 지난달 것들 다시 정리해야 해요. 빠진 칸이 있어서. 미숙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명란마다 이미 미숙의 이름이 인쇄되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서명 자리뿐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 아닌데요. 현장 조리 담당이 김미숙 씨잖아요. 빠진 칸만 채우는 겁니다. 어제 것도 그렇고 지난달 누락분도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닌데요. 제 이름만 넣으면 제가 다 확인한 걸로 되잖아요. 검수 책임자가 따로 없으면 현장이 맞춰야죠. 그게 규정이에요. 미숙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달 납품 날짜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 자기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했다는 증거처럼 가지런히 김미숙 씨 이름으로 들어가야 정리가 돼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고명진은 펜을 미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펜이 책상 위를 짧게 미끄러졌습니다. 미숙은 펜을 보다가 서명란을 보았습니다. 집 식탁 위에 놓였던 등록금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서명했습니다. 딸 등록금이 있었고 이 학교 일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펜이 검수표 서명란 위를 지나갔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고명진은 서류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날 무렵 급식실 복도에서 박순애가 미숙 곁으로 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상한 말 돌아요. 미숙은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식자재비가 샌다나 봐. 내부 사람이래.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애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말이야. 미숙 씨한테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박순애는 더 말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자재비가 샌다. 내부 사람이래. 미숙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서명한 검수표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납품서와 창고 수량이 맞지 않았던 것도 그 서류들에 모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납품 명세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것, 지지난달 것. 행정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고명진이 서류철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납품 명세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 것 수량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고명진은 손에 쥔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건 행정 쪽 서류예요. 현장에서 따로 볼 건 없어요. 제 이름으로 서명이 들어간 내용들이라서요.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류철이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명진은 의자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야 멈췄습니다. 미숙은 아직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배신, 그런 말을 쓰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서류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가방에서
등록금 고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뜯었습니다. 딸 한 명 대학 보내려면 이 학교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고지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손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뒷면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흰 종이였습니다. 미숙은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엄마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알았어.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식탁 위 봉투를 손 안에 쥐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문이 돈지 약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미숙은 닭고기 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을 때부터 가벼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바닥이 먼저 보였습니다. 납품서에는 15k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 안은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채소 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소를 꺼내 펼쳐보니 배식대 끝까지 갈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으로는 애들한테 모자라요. 고명진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리하다 보면 손실이 나죠. 현장에서 잘 맞추셨어야죠. 손실이 이 정도면 손실이 아니에요. 납품 자체가 모자란 거예요. 납품업체랑 얘기해 볼게요. 고명진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반찬은 줄었습니다. 미숙은 배식대 앞에서 국자를 잡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판을 내미는 아이들에게 줄 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반찬을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없어.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국자를 다시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밥이 모자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비슷했죠. 그때마다 조리 손실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 등록금이 있었고 이 학교 일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배식이 끝나고 미숙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반입된 박스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박스 옆면에 붙은 라벨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 품목, 중량, 납품서에 적힌 숫자와 달랐습니다. 라벨 하나를 손으로 천천히 뜯었습니다. 학교 뒤편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버려진 식자재 박스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라벨이 붙은 것들을 뒤졌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는 것, 품목이 적혀 있는 것, 하나씩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식탁에 앉아 라벨들을 날짜 순으로 펼쳐 놓았습니다. 납품서 사본은 없었습니다.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들은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뒤집어 놓았던 등록금 고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뒷면이 하얀 종이였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날짜와 품목과 수량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쌀, 납품서 40포대, 창고 확인 18포대, 차이 22포대, 닭고기, 납품서 15kg, 오늘 실제 추정 7kg 미만, 채소, 계속 확인 중, 손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쓰다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이어 썼습니다. 미숙은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6년 동안 지었고 그 6년 동안 이런 일이 매달 반복됐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손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손이 떨렸죠. 딸 서연은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방문을 바라보다가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이가 반찬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줄 수 없었습니다. 반격할 방법을 몰라도 적어야 했습니다. 버려진 박스 라벨이라도, 날짜와 수량만이라도 봉투 뒷면에 계속 썼습니다. 칸이 모자라면 옆으로 이어 썼습니다. 그날 밤부터 봉투 뒷면에 날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미숙은 계속 적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뒷면에는 날짜와 품목과 수량이 빼곡해졌습니다. 박스 라벨은 봉투 옆에 날짜 순으로 눌러 붙여 두었습니다. 미숙은 그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학교로 갔습니다. 교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된 뒤라 학생들 소리도 멀었습니다. 미숙은 문 앞에서 2번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장태섭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미숙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 납품 수량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숙은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납품서에 적힌 수량과 실제 들어온 수량이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이달 쌀만 해도 22포대 차이가 났어요. 장태섭은 봉투 뒷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두고 가세요. 행정실장님한테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납품업체랑 얘기한다고만 하시고 명세서도 못 보게 하셔서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장태섭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김미숙 씨, 학교 일을 밖으로 키우면 아이들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밖으로 키우려는 게 아니라 수량이 계속 안 맞으니까요. 그 부분은 내가 확인해 볼게요. 장태섭은 봉투를 책상 왼쪽에 밀어두었습니다. 미숙이 아직 서 있는데도 장태섭은 다시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그 말은 그날 오후 바로 뒤집혔습니다. 오후가 되어 행정실 앞을 지나는데 고명진이 복도 끝에서 미숙을 불렀습니다. 김미숙 씨, 잠깐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미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납품 수량 이야기 드렸어요. 계속 맞지 않으니까요. 그 메모 김미숙 씨가 직접 쓴 거 맞죠? 고명진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봉투였습니다. 교장에게 두고 온 그 종이였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돌려드릴게요. 돌려준다는 말과 함께 봉투는 고명진의 손에서 서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행정 관련 자료는 행정실에서 관리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미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급식실 복도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CCTV 정기 점검 안내. 3월 중 해당 구역 순차 점검 예정. 미숙은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점검 구역 목록에는 급식실, 창고 앞 복도, 후문 주차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납품 차량이 들어오는 경로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모가 사라진 날과 날짜가 같았습니다. 퇴근하면서 박순애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조심해요. 미숙 씨가 장부 건드렸다는 말이 돌아요. 미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장부를 건드렸다고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냥 그런 말이 돌아다녀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메모는 사라졌습니다. CCTV 점검 안내문은 복도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장부를 만졌다는 말이 급식실을 돌았습니다. 미숙은 강당 청소포를 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학부모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배식 준비를 마치고 조리복을 벗고
강당 청소를 돕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넘자 강당 안으로 학부모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까지 모두 81명이었습니다. 미숙은 복도 안쪽에서 강당 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장태섭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한번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급식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미숙은 몸이 굳었습니다. 담당 조리 인원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복도 쪽 문이 열렸습니다. 고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 들어오세요. 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자마다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81명의 눈이 일제히 미숙에게 향했습니다. 교장은 단상 위에 있었고 미숙은 단상 아래 바닥에 섰습니다. 그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장태섭이 손에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수량과 금액이 반복적으로 불일치했습니다. 현장 검수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이 확인됐습니다. 강당 앞 스크린에 검수표들이 투사됐습니다. 미숙의 이름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값을 훔친 사람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수량이 맞지 않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실장님께도 바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소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서명을 강요받았고요. 김미숙 씨, 고명진이 옆에 섰습니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은 떨어지지 않았고 무릎과 손끝이 같이 떨렸습니다. 강당 안 어딘가에서 학부모 한 명이 말했습니다. 6년이나 된 분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한 거 아니에요?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강당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미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 뒤로 벽이 차가웠습니다. 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납품 수량이 맞지 않으면 말했고 반찬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요청했고 서명을 강요받으면 버텼습니다. 그 모든 일이 오늘은 도둑질로 불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다시 서려고 했지만 2번 만에 겨우 섰습니다. 이틀 뒤 업무 배제 통보가 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종이를 들고 급식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배식대가 보였지만 미숙에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종이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업무 배제 통보를 받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집에 있었습니다. 쓸 것도 없는 그릇을 닦고 이미 정리한 식탁을 또 닦았습니다. 닦을 때마다 식탁 위 나뭇결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미숙은 가방에서 업무 배제 통보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가방 좀 쓸게. 미숙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말았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작은 거 잠깐만. 서연이 미숙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봉투였습니다. 서연이 잠깐 앞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날짜와 숫자와 품목이 줄도 없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칸이 모자란 곳은 옆으로 비틀어 이어진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쌀 40포대, 창고 18포대. 그 아래에도 숫자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뒷면 끝까지 엄마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그냥 내가 적어 놓은 거야. 이리 줘.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납품 수량이 계속 안 맞았다는 거야? 이게 다 엄마가 직접 확인한 거야? 그냥 이리 줘.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잖아. 근데 엄마가 이걸 갖고 있었어?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갖고 있었어? 내가 알아서 뭐해? 엄마, 공부나 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서연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학교 갔다 올게. 가지고 가서 뭐 하게? CCTV 있잖아. 학교 안에. 납품 차량이 들어오는 경로에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미숙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학교 홈페이지에 CCTV 안내가 있어. 복도에 붙은 안내문에도 위치가 나와. 정확한 영상은 못 봐도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 미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펼쳐들고 날짜를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수량 차이를 확인한 날짜들이 여기 있잖아. CCTV 위치랑 납품 차량 동선이랑 맞춰보면 뭔가 나올 수 있어. 원본은 못 봐도 지워지지 않게 보존 요청은 할 수 있잖아. 그건 학교 서류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공개된 안내 보는 건 돼. 위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 미숙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혼자 이걸 들고 있었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미숙은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CCTV가 몇 개나 된다고 그걸 다 확인해. 14개야. 한빛중학교 CCTV 총 14개. 방금 확인했어. 서연은 이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급식실 앞 복도, 창고 입구, 후문 주차장. 납품 차량 들어오는 길이 다 잡혀. 미숙은 서연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CCTV 위치 현황이 학교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공개된 거야? 응. 학교 홈페이지랑 복도에 붙은 CCTV 안내문이 있어. 위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 서연은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엄마가 기록한 날짜에 어느 CCTV가 어떤 각도로 주차장을 잡는지 맞춰볼게. 납품 차량 동선이랑 명세서 시간이 안 맞으면 거기서 뭔가 나와. 미숙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봉투 날짜들을 하나씩 짚으며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CCTV 번호, 위치, 각도.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딸 등록금 때문에 버텼습니다. 서연한테 짐이 될까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딸이 먼저 봉투를 펼쳤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식탁 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혼자 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설명해야 한대. 서연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설명해? 급식비 얘기한대. 지난번 총회 때처럼.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 가도 돼. 엄마, 거기 또 가서 뭐 하려고. 서연은 대답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정리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CCTV 14개 위치표, 납품 차량 동선표, 검수표 시간 비교표, 등록금 고지서 뒷면에 적힌 엄마의 수량 기록.
그리고 교육청 민원 접수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들을 한 번 더 눌러 넣었습니다. 이번엔 엄마 혼자 안 서. 설명회가 열린 날 강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학교운영위원까지 모두 81명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강당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원을 넣으면서 설명회 참관 요청도 함께 해둔 상태였습니다. 강당 뒤편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맨 뒤에 섰습니다. 들어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나가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교장 장태섭이 섰습니다. 고명진은 서류철을 들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 모서리를 엄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장태섭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급식 예산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강당 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절차에 따라 확인 중이고 관련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잠깐만요. 서연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숙이 급히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엄마 손을 살짝 빼냈습니다. 괜찮아. 고명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서연은 고명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럼 순서 잡아주세요. 고명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들어봅시다. 다른 학부모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분 세워놓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가족 말도 들어봐야죠. 장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짧게 하세요. 서연은 노트북을 단상 앞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케이블은 한 번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첫 화면이 떴습니다. 한빛중학교 CCTV 14개 위치표였습니다. 강당의 웅성거림이 끊겼습니다. 마이크 울림만 남았습니다. 한빛중학교 CCTV는 총 14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건 학교 영상 정보 처리기기 안내문하고 공개된 시설 자료를 보고 정리한 위치표입니다. 고명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료만으로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표를 맞췄습니다. 서연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급식실 앞복도, 창고 입구, 후문 주차장, 납품 차량이 들어오는 길이 빨간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습니다. 납품 차량이 지나는 길에 걸리는 카메라는 6개입니다. 원본 영상은 여기서 틀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학부모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 얼굴도 있고 선생님들 얼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원본은 지워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오늘은 위치표하고 시간표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는 검수표 시간 비교표가 떴습니다. 왼쪽에는 검수표에 적힌 시간, 오른쪽에는 엄마가 적어둔 실제 확인 시간, 아래에는 납품 차량 동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날 검수표에는 쌀 40포대가 정상 납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쌀 40포대, 창고 확인 18포대, 차이 22포대, 숫자가 가운데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창고에서 직접 센 건 18포대였습니다. 고명진 실장님께도 바로 말씀드렸고요. 고명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건 김미숙 씨 주장이고 엄마 혼자 쓴 말이면 저도 여기 안 나왔습니다. 서연은 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뒷면 사진이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날짜와 품목, 수량이 줄도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적어둔 기록입니다. 쌀 40포대, 창고 18포대,
차이 22포대, 닭고기 15kg, 실제 확인 7kg 미만.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곧 다시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밥이 모자라니까 적은 겁니다. 강당 안 어딘가에서 의자가 밀렸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표를 띄웠습니다. 6년치 예산 집행 자료와 납품 명세서 차액 정리표였습니다. 맨 아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같은 방식으로 납품서와 실제 확인 수량을 대조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한 추정 차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는 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태섭이 곧장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산입니다. 네. 서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장태섭의 말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교육청 민원 접수 번호였습니다. CCTV 원본을 제가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수표, 명세서, 엄마 근무 시간표도 같이 냈습니다. 학부모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려는 건 하나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훔친 게 아니에요. 강당 안에서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지난번엔 그 침묵이 미숙에게 꽂혔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미숙에게서 장태섭과 고명진에게 옮겨갔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씨가 문제를 처음 말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부터 업무 배제했습니까? 장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명진이 서류철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검수는 현장 책임자가 하는 거라서요. 김미숙 씨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그 이름을 누가 넣었습니까? 서연의 말이 빨랐습니다. 고명진의 입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검수표 시간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 이름이 들어간 시간이 확인 시간보다 빠릅니다. 검수표에는 엄마가 먼저 확인한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근무 기록과 납품 동선표를 맞춰보면 이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 CCTV 보존 요청을 넣은 겁니다. 이 시간표가 맞는지 학교가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당 안에서 낮은 말소리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미숙 쪽이 아니었습니다. 고명진 쪽이었습니다.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민원 담당자입니다. 민원 접수 번호와 보존 요청은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CCTV 원본하고 검수표, 납품 명세서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담당자는 장태섭을 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확인 끝날 때까지 영상도 서류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은 단상 위로 몰렸습니다. 장태섭은 마이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고명진은 서류철을 닫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정보 가린 자료만 받을 수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름 가린 것만 드릴게요.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교육청에 우리도 민원 넣겠습니다. 미숙은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상 앞에서 노트북을 접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챙기던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숙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오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밥을 차렸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와 계란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응. 6년 동안 얼마 모은 거야? 미숙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별로 못 모았어. 얼마? 내 등록금 내고 나면 많이 안 남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모은 게 없는 거야? 아니야. 조금 있어. 얼마? 미숙은 잠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방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손때가 타서 표지색이 바른 통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눌려 있었고 은행 이름이 구형 글자체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통장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날마다 바로 빠져나간 숫자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나간 달에는 잔액칸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통장 한가운데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내 등록금이야. 그게 아니야. 아니긴.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박순애였습니다. 서연 씨,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어서요. 급식실 복귀 허락 나면 연락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해두는 건데 미숙 씨 반찬 모자라면 자기 점심 빼서 넣었어요. 나는 봤거든요. 6년 동안.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를 보았습니다. 박순애 씨가 문자 보냈어. 뭐래? 엄마가 반찬 모자라면 자기 점심 뺐다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 버텼잖아. 서명 강요받으면서, 소문 들으면서, 총회에서 그렇게 서 있으면서 다 나 때문에 못 그만뒀잖아.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소리만 부엌에 남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 장학금 신청했어. 성적 장학금인데 받을 것 같아. 미숙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저번 달에. 말하려다가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했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통장을 다시 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거 엄마 거야. 내 돈으로 내가 낼게. 미숙은 통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표지 위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은 식탁에 앉은 채로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짧게 왔습니다. 교장 장태섭은 직위해제됐습니다. 행정실장 고명진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납품업체 세안푸드는 학교와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6년 동안 빠져나간 급식비 차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미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문자를 다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복직이야? 응. 다음 주부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직 첫날, 미숙은 예전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실 열쇠를 받아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배식대가 보였습니다. 밥솥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국자를 걸어두던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은 잠깐 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말없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미숙은 창고로 갔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쌀 포대들이 벽 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납품서에는 40포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으로 하나씩 세었습니다. 38, 39, 40. 창고에도 40포대였습니다. 미숙은 납품서에 확인 표시를 하고 서명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손으로 확인한 숫자였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식판이 배식대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반찬통은 넉넉했습니다. 국자 끝에 반찬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한 아이가 식판을 내미다가 반찬 칸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많네요. 미숙은 국자를 들어 반찬을 조금 더 얹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은 모자라지 않아. 아이는 식판을 들고 줄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숙은 다음 식판을 받았습니다. 흰 앞치마가 조금 헐거웠습니다. 살이 빠진 건지 앞치마가 늘어난 건지 미숙은 끈을 한 번 더 묶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